남자는 분명 어쩌다 운 좋게 프라나를 손에 넣은 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상대를 마주하고 나서야 그는 무엇이 진정한 강자인지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때 두 줄기의 극한의 힘이 굉음과 함께 충돌했다. 그러나 양측의 공세는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각자의 에너지는 상대를 향해 격렬하게 맞부딪혔다. 이 순간 로우는 장도를 움켜쥔 채 몸을 숙여 돌진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투지가 가득했다. 동시에 다르칸의 주변으로 광포한 보랏빛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언제든 맹렬히 들이닥칠 준비를 마쳤다. 한편 로우가 무사한 것을 본 루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후 로우는 상대가 밀렵군이 아닌지 의문을 가졌다. 그 말을 듣자 루크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상대가 바로 자신이 계속 찾고 있던 인물임을 확인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로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손에 든 장검에 빛빛 검기가 서리더니 이미 기술을 위한 기를 모두 모았다. 이어서 그는 장검으로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전력을 다해 선풍참을 시전했다. 광포한 칼바람이 상대의 정면을 압박해 들어갔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난 후 로우는 안정적으로 자세를 거두었다. 빛빛 기운이 넘실거리는 가운데 투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르칸이 이 치명적인 일격을 맨손으로 막아내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눈앞의 꼬맹이가 프라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로우 역시 상대의 방어력이 이토록 강력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자신의 전력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멍해진 찰나 그의 생각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돌 스승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프라나를 다루는 자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다. 네가 프라나를 다룰 수 있는 건 아주 특별한 예외란다. 보통 사람은 어느 한 분야의 종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힘을 각성할 수 있지. 하지만 도검이든 그 어떤 무기든 간에 심혈을 기울여 극한까지 파고들어야만 몸 안에 잠든 힘을 깨울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프라나의 본질이지. 말이 끝나는 순간 아돌은 손바닥으로 바위벽을 강하게 내리눌렀다. 전신의 요동치는 힘이 돌덩이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시 말해 프라나를 감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종사급 강자들이라는 뜻이다. 다음 순간 바위벽 전체가 격렬하게 진동했다. 아돌의 발걸음이 안정적으로 내려앉은 뒤 로우는 넋을 잃고 바위벽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노을 속 아돌의 뒷모습에서 위험있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지금 눈앞의 상대는 아마도 어느 분야의 정점에 선 종사일 확률이 높았다. 정신을 차린 로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달았다.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순식간에 파악한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의 전신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언제든 맞서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그때 루크가 다급하게 로우에게 조심하라고 외쳤다. 상대의 권투 랭킹은 무려 12위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로우의 뺨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심장은 공포로 가득 찼다. 게다가 저 녀석은 조련사 랭킹 48위에 악력 강도는 19위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대의 역도 랭킹이 세계 7위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로우에게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의 실력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르칸은 소녀가 읊어대는 정보를 들으며 이런 순간에 기록원 따위가 옆에 있는 게 정말 짜증난다며 투덜거렸다. 갑자기 그는 곁에 있는 나무 몸통을 손바닥으로 콱 눌렀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루크부터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광경을 본 루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눈동자에는 믿기 힘든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어 다르칸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더니 루크가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압박하며 다가갔다. 다음 초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살기가 서렸고 루크를 향해 거침없이 공격을 가했다. 찰나의 순간 거대한 나무가 포탄처럼 쏘아져 나갔다. 광포한 기류가 순식간에 사방을 휩쓸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루크를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로우가 갑자기 몸을 날려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섰다. 손에 든 장검을 온 힘을 다해 휘둘러 치명적인 일격을 정면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이 공격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로우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며 거목처럼 짓누르는 압박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 사이 루크는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초조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곁에 있던 로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단번에 로우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간파하더니 다르칸에게 로우를 생포하라고 명령했다. 로우를 팔면 꽤 짭짤한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 말을 듣자 다르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계획대로 반드시 저 꼬맹이를 잡아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숲속 나무 줄기 위에서 에디가 이미 활시위를 당긴 채 저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순간 에디가 손가락을 놓았다. 여러 발이 화살이 허공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다르칸을 향해 순식간에 날아갔다.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지만 다르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이어서 그는 주먹을 꽉 쥐더니 놀랍게도 맨손으로 날아오는 화살들을 전부 박살내버렸다. 그러고는 오만한 표정으로 비웃으며 너희 따위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에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 울다가 갑자기 연막탄을 다르칸 쪽으로 던졌다. 이어서 연기 속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 틈을 타서 로우에게 상대를 세게 밀어붙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상대를 완전히 꼭지 돌게 만들었다. 그는 포효하며 이곳에 있는 모두를 쓸어버리겠다고 날뛰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는 천지를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모아 지면을 향해 묵직한 주먹을 내리꽂았다. 폭주하는 보라색 에너지가 순식간에 터져나왔고 주변의 땅바닥이 단숨에 갈라져 나갔다. 먼지가 서서히 걷히자 다르칸의 얼굴엔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위아한 듯 헛웃음을 내뱉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자리에는 이미 그들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놈들이 도망쳤다며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크웰이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방금 전 행동은 너무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을 거라며 투덜댔다. 한편 로우 일행은 혼란을 틈타 숲속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위험지대에서 멀어지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었다. 도중에 울다는 모두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며 칭찬했다. 그 남자를 힘만으로 이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에디 역시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지금으로선 다같이 일단 후퇴하는 게 상책이었다. 로우는 품에 로열혼을 꼭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따라 도망쳤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는 가운데 그는 방금 상대했던 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녀석은 실력이 그렇게나 막강한데 모험가 순위는 고작 672이라니.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품에 있던 로열혼이 갑자기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돌연 로우의 품에서 빠져나갔다. 허를 찔린 찰나의 순간 로우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서둘러 로열혼을 달래려 했지만 로열혼은 여전히 그를 향해 경계하는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제야 일행도 발걸음을 멈춰섰다. 한숨을 돌린 뒤 루크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안전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로우를 쳐다보며 아직 끝내지 못한 임무가 하나 남아있음을 상기시켰다. 그건 바로 크웰이라는 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